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의 실패와 엄청난 대토목 공사로 국력이 피폐해졌으며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617년 태원 유수이어는 수도 장안으로 들어가 대승상이 되며 때마침 수양제가 암살되자 국호를 당으로 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랐으며 공이 큰 이세민을 진왕에 봉합니다. 이세민은 저항하는 지방의 호족 세력과 반군을 모조리 제압하는 등 당나라 건국부터 안정시키기까지 엄청난 활약을 하며 624년 중국은 재통일됩니다. 이세민의 높아지는 인기에 질투와 불안을 느낀 황태자 이건성과 동생 이영길은 이세민을 제거할 작전을 세우는데요. 이를 알아챈 이세민은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626년 7월 2일 아버지 부름을 받고 입궁하는 형과 동생을 궁성의 현무문에서 살해하는데요. 이를 현무문의 변이라고 합니다. 3일 뒤 이세민은 황태자로 책봉되며 9월 4일에는 양위를 받아 황제에 등극하며 이듬해 연호를 정관이라 하니 이가 바로 당나라 제1대 황제 당태종입니다. 530년 당태종은 동두골과 거란을 제압하였으며 635년에 토요콘을 640년에는 오창국을 격파함으로써 고구려를 제외한 당나라에 대항할 세력은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한편 고구려는 여수전쟁의 영웅이었던 고건무가 고구려 영유왕으로 등극하며 여수전쟁 이후 고구려의 재건을 위하여 당나라의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영유왕은 여수전쟁 때 포포를 송환하고 당나라의 조공을 바쳤으며 고구려의 봉역도를 바치기도 하는데요. 이는 궁부강경파들의 엄청난 불만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영유왕은 외세 침략에 대비한 정책도 시행하는데 631년 동북쪽 부여성으로부터 동남쪽 바다에 이르는 천리장성의 축조를 당시 강경파 외교론자였던 연개소문에게 역사의 감독을 맡겨 축조하도록 하였습니다. 642년 세력이 엄청 강해진 연개소문은 왕과 여러 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열병식을 이유로 모이지 않게 100여 명에 달하는 대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영유왕까지 처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카인 장을 세왕으로 세웠으니 그가 바로 고구려 마지막 왕 부장왕입니다. 경권 인사권을 장악하고 대망리지에 올라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된 연개소문은 대당강격책, 즉 당나라에 맞서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고구려와 신라의 침입을 받은 신라는 당나라의 고구려를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중재에 나선 당나라가 협박하자 연개소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당태종은 재차 사신을 파견하지만 이번엔 아예 사신을 가둬버립니다. 이에 흐시탐탐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필요했던 당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동은 원래 중국 땅인데 수나라가 4번이나 군사를 일으켰으나 취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출병함은 중국을 위해 원수를 갚고 고구려를 위하여 군부의 치욕을 씻으려 할 뿐이다. 또 사방이 크게 평정되었는데 오직 고구려만 평정되지 않았으니 내가 더 들기 전에 이를 취하려 한다. 이어서 당태종은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644년 10월 많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연개소문의 시역을 성토한다는 명분으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당나라군은 수륙 양면으로 50만에 달하는 대규모였으며 각종 공성 무기가 총동원되었고 수송부대도 새로운 수레의 발명으로 본대의 2배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645년 5월 이세적이 이끄는 당의 선군부대가 요하를 건넙니다. 고구려의 각 성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태세로 들어갑니다. 이어 고구려의 1차 방어선이며 전략 요충지였던 신성을 10여일간 공격하지만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계모성으로 그 방향을 돌리게 되고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한편 남쪽 방면으로는 장검이 이끄는 이민족으로 편성된 부대가 건안성을 급습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고구려군 수천 명이 전사하고 건안성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량이 이끄는 당나라 수군은 기사성을 공격하게 되고 천의 요새로 불리우는 기사성은 예상과 달리 유격전으로 명성을 떨친 당나라 장수 정명진이 이끄는 부대의 야습으로 너무 쉽게 함락되고 맙니다. 한편 당나라 장수 이도종이 이끄는 선발 기병 부대가 요동성에 도달하는데요. 이에 연개소문은 신성과 국내성에서 보병과 기병 4만여 명을 요동성으로 급파합니다. 고구려 구원군 사망과 이도종의 기병 4천은 요동성 앞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수적 열세로 당군은 크게 패하게 되지만 이때 도착한 이세적이 이끄는 요동도행구가 이도종의 협공으로 고구려군은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물러나게 됩니다. 마침내 요수를 건넌 다음 승리를 확신하여 다리를 철거한 당태종이 본대를 이끌고 요동성에 도착합니다. 당군은 요동성을 몇백 겹으로 에워싸고 10여일간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특히 수나라 때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강력한 개량된 포차를 동원하였는데 이러한 포차들로 큰 돌들을 끊임없이 성으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고구려군은 나무를 쌓아 루대를 만들고 그물을 쳤으나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당군은 충고로 성위의 집을 부쉈으며 남풍이 불자 장대의 꼭대기에 올라 성의 서남루에 불을 질렀으며 이에 불이 성 안으로 타들어가고 결국 당군이 성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요동 지역의 가장 큰 성이자 초대의 요새인 요동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한편 고구려 지원군 1만여 명은 대감성을 공격하려던 당태종이 가장 아끼는 성공장수 계필화력의 산발기병 부대를 요격하여 패퇴시키고 계필화력 중상을 입히고 대감성에 입성하여 합류합니다. 하지만 곧 당태종의 친정대군이 대감성에 도착하게 되고 총공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감성도 신성과 같이 험준한 산에 지어진 산성으로서 당군의 포차 공격으로는 평지의 요동성과 달리 함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감성은 아쉽게도 성주손대음의 변심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대감성이 무너진 경과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민이 요동을 점령하자 대감성 주손대음은 항복을 청했다가 후회하여 변심합니다. 이에 이세민은 경노하여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성을 빼앗으면 마땅히 빼앗은 사람과 물건을 모두 전사들에게 상으로 줄 것이다. 하지만 대감성이 함락되고 이 명령을 모두 거둬들이는데 이에 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이세민은 말에서 내려와 사과하며 말하기를 군사를 함부로 풀어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처자를 사로잡는 것은 내가 차마 저지를 수 없다. 공로가 있는 자는 내가 창고의 물건으로 상을 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로써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의 중심부인 요동성 대감성이 차례로 함락되었으며 고구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영동성 대감성을 차례로 함락시킨 당나라군은 아직 함락시키지 못한 신성을 향해 다시 맹공격을 퍼부어 보지만 별 수확을 얻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고 건안성 방면에서는 오히려 당나라 장검의 부대가 알되며 고구려는 방어에 성공합니다. 신성과 건안성에서 실패한 당나라군은 결국 안시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신성 건안성 방어는 성공했지만 중앙의 요동성과 대감성 계모성이 함락되었으므로 요동의 위기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요동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연개소문은 15만 대군을 안시성으로 급파하는데 마침 안시성 부근에 도착한 당의 대군과 안시성 부근에서 강을 마주보고 대치하게 됩니다. 단일 전투에서 1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하여 이민족의 대군과 평원에서 대등하게 대회전을 했던 경우는 거의 유일했으며 이는 고구려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태종은 부하들과 함께 고지에 올라 지형을 관찰한 중 강 건너의 고구려군이 말갈군과 연합하여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진의 길이가 40리에 달할 정도로 형세가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대군을 보고 당태종은 두려워하는 기색을 나타냈는데 고당 전쟁 시작 이래 늘 숫자적으로 당나라 군이 우위에 있었고 맞서는 고구려 군이 이렇게 많은 수가 몰려와 진치고 있는 모습을 당태종도 본 적이 없었다 합니다. 당태종이 걱정하는 것은 고구려 지원군과 안시성이 연계하여 수성지구전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고구려군 지원군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유인책으로 첫 공격에서 크게 패하였으며 이에 고구려군 선봉장 고현수는 이 의술에 말려들고 맙니다. 초전의 승리를 거둔 고현수는 방심하여 제대로 된 수비태세를 갖추지 않았으며 6월 22일 고현수 등은 유인하러 온 당나라 이세적 장손 무기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공격하려 하였지만 전날 밤 매복되어 있던 당나라군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공격하니 고구려군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패해 부임항을 겨우 빠져나왔으나 이미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며 본군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퇴로가 끊겨 당나라 군에 포위되어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고립된 고현수 등의 고구려군을 구하기 위해 고구려 지원군이 대공격을 시작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으며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고현수는 당나라에 항복하고 맙니다. 이로써 당나라군은 눈앞의 안시성을 향해 정조준하기 시작합니다. 8월 10일 드디어 당태종의 당의 대군은 안시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맹공격에 안시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는데 무엇보다 요동성과 계모성 함락에 큰 활약을 보인 당군의 공성 신무기인 포처들의 화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안시성은 평지의 요동성과 달리 산에 의지한 산성으로 평지와 달리 신무기 효과들이 크게 반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모든 군사들을 안시성으로 집결시켰으며 이도종의 건에 로토산을 쌓아 점점 성으로 접근하게 하였습니다. 성 안에서도 성벽을 더욱 높게 쌓아 굳게 방어하였는데 양쪽 군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전하였으며 당나라 군사의 충거와 포석이 두 대와 성 위에 작은 담을 허물면 성 안에서는
그때마다 목책을 세워 부서진 곳을 막았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2달 동안 총 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토산을 쌓았으며 토산이 완성되자 토산 꼭대기가 성보다 높게 되어 밖에서 성 안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던 중 폭우로 토산이 허물어지면서 성을 덮치는 바람에 성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이에 안시성 군사 수백 명이 신속히 토산을 탈취하여 참호를 파고 수비하였다 합니다. 이에 경도원 태종이 토산을 찾아올 것을 명령하면서 엄청난 교전이 일어났으며 단군 3만 고구려군 1만이 전사하게 됩니다. 석 달간의 공방전과 3일여간의 토산 쟁탈전에서 단군은 무려 20여만의 희생자를 냈으며 고구려군도 안시성 군사중 요소전에 따라갈 수 있는 인원이 3만이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645년 9월 당태종은 결국 철수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당나라군은 20여일 동안의 태각에서 엄청난 추위와 고구려군의 후미 공격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647년 당태종은 마지막 남은 숙적 고구려 침공 후 다시 하려 하였으나 당나라 조조의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국지적인 소모전을 통해 고구려의 변경을 끊임없이 침범하여 고구려의 변방을 피폐하게 만든 후에 고구려를 크게 침공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결국 고구려는 대규모 원정으로 한 번에 정복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으며 당나라는 고구려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국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장기적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649년 4월 천책상장 하늘이 내린 장수로 불리우던 당태종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씻을 수 없는 지옥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